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 사회 첫 시간입니다. 2학기에는 사회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지요. 역사에 관한 명언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들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현재나 미래에 도움이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연도를 세는 단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도를 세는 것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여러분 역사책 읽어봤죠? 네, 거기서 보면 기원전, 기원후 또는 세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연도를 세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불기, 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기는 단구원 왕검이 고조선을 개국하고 즉위한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거고요. 불기는 석가모니의 인멸한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겁니다. 자, 인멸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기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연도를 세는 단위입니다. 자, 그럼 올해 2020년은 단기, 불기, 서기로 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로는 4353년입니다. 2020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만든 해가 기원전 233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되고요. 불기로는 2564년, 서기로는 2020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20년은 단기, 불기, 서기 중에 어떤 단위를 사용한 거죠? 맞습니다. 서기를 사용한 겁니다. 네, 서기는 여러분들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양에서 연도를 세는 방법입니다. 즉 서양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도 표기법입니다. 그럼 서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는데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은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C라고 하는데, 자,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는 기원 후라고 하고 영어로는 AD라고 합니다. 네,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라는 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뜻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수직선을 보세요. 자, 예수 탄생 이후는 기원 후, 그리고 그 이전은 기원 전이 됩니다. 자, 석가모니 사망은 서기로 표시를 하면은 기원 전 544년이 되고요. 그리고 고조선 건국은 기원 전 2333년이 됩니다. 여기 4333이 아니고 2333이네요. 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예수 탄생 이후이기 때문에 기원 후 또는 서기 또는 AD 2020년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를 앞에 붙어있는 말들은 생략하고 연도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기는 100년 단위로 끊어서 연도를 세는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AD 1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죠. 네, AD 1년부터 AD 100년까지를 1세기. 자, 그리고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가 됩니다. 반대로 기원전도 같은 방법으로 세면 됩니다. 자, AD 1년부터 BC 100년까지는 BC 1세기. 그리고 BC 101년부터 네, BC 200입니다. 네, 200년까지는 BC 2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역사적 사건의 연도를 세기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영상을 멈추세요. 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조선 건국은 BC 4333년이니까 네, BC 4세기가 되겠 44세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57년이죠. BC 57년 신라 건국은 그러면 이 사이지요. 네, BC 1세기. 네, 고구려 건국은 네, BC 37년이니까 네, 역시 네, 이 근처 어디일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BC 1세기. 백제는 BC 18년이니까 이쯤 어디겠지요? 네, BC 1세기. 신라의 삼국통일은 676년이니까 601년에서 700년 사이죠. 네, 그래서 7세기가 되고요. 발해건국도 마찬가지로 698년이니까 7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국된 고려는 918년입니다. 네, 901년에서 네, 1000년 사이니까 10세기가 되고요. 조선은 네, 1392년이니까 여러분들 1301년에서 1400년 사이니까 14세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인데요. 몇 세기죠? 그렇죠. 바로 21세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규칙 하나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100년 밑으로는 1세기, 200년 밑으로는 2세기지요. 네. 그러니까는 1392년은 1400년 밑이니까 아래니까는 14세기가 되겠지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베개자리 올림을 해서 네, 세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표지를 보세요. 역사를 배우는 학기의 교과서답게 네, 문화재 중심으로 표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네, 왼쪽 위에 고인돌 보이죠? 고인돌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분들은 네, 삼국시대의 사람들의 복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 금동 대향로가 나와 있고 자, 물을 짠 건너가면 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릉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네, 신라의 석가탑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이게 뭐죠? 고려 청자입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이 매병이라고 하는 고려 청자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선생님 좀 찾아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고려시대면 아마 팔만대장경이 아닐까 선생님은 유추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물을 건너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조선시대 사람들의 복장, 그 다음에 집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숭례문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여기 걸려있는 현액을 보고 알았습니다. 숭례문은 세로로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여기 왕과 신하들이 있죠. 네, 근정전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자, 그리고 네, 개화기에 만들어진 독립문까지 이렇게 주요 문화재들이 우리 표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대순으로 쫙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은 이제 교과서 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단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선 총 2개 단원을 배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입니다. 자, 여기서 작은 주제 3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등장과 발전, 그 다음에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고려, 세 번째 주제는 조선에서 조선을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조선과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조선 전기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크게 나와 있는 이 사진이 고인돌이죠. 네,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입니다. 강화 역사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라에 있는 불국사, 그리고 고려청자, 아까 우리 표지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세종대왕의 초상, 그리고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 좀 알고 가면 좋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유적과 유물이 있습니다. 네,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물입니다. 유물. 자, 유적은 옛사람들의 생활 흔적이고요. 유물도 옛사람들의 생활 흔적인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동할 수 없느냐, 이동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유적은 이동할 수 없는 건물이나 장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물은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6쪽과 7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고인돌은 유적이 되겠죠. 불국사도 그렇죠. 유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청자는 그렇죠. 유물이 되겠죠. 그리고 훈민정음도 유물. 그 다음에 세종대왕 초상, 어진이라고 하는데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 어진도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화폐 속의 문화유산이나 인물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우리나라 화폐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유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만원권을 보도록 할게요. 많이 봤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자, 먼저 앞면을 보면 세종대왕의 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1월이니까 하얀 거 달, 빨간 거 태양입니다. 1, 월, 오봉, 5개의 봉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왕의 뒤에, 왕이 앉는 의자 뒤에 이렇게 가림막으로 치는 병풍인데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1월 오봉도 윗부분에 용비어천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는 혼천인해가 나와있죠. 조선시대 천체 관측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나왔죠. 과학천체망원경인데요. 이거 지금 보현산에 설치되어 있는 천체망원경입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뭐냐면 여기 여러분 북두칠성 보이나요?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태종 때 만들어진 천체 별자리 지도입니다. 세종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을 했었지요.
자, 그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원짜리에 있는 인물은 이황 선생님이고, 네, 요 앞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 명륜당입니다. 네, 명륜당은 도산서원에서 이황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꽃이 바로 매화입니다. 매화는 네, 선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뒷면에 있는 게 개상정거더라는 네, 그림인데요. 이황 선생님이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정자 안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황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000원짜리는 네, 이희 선생님의 초상이 있고요. 네, 이희 선생님은 네, 5만원권에 있는 심사임당의 아들이지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큰 학자였습니다. 앞면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오죽헌입니다. 오죽헌은 이희 선생님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요. 네, 오죽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칼라가 아니어서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는 보통 무슨 색입니까? 그쵸, 녹색이죠. 자, 근데 오죽은 이 오자가 검은 오자예요. 그래서 검은 대나무입니다. 실제로 가면 검은 대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 뒷면 지폐에 나와 있는 그림은 초충도인데 바로 누가 그렸냐면 이희 선생님의 어머니인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요. 네,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묵포도도입니다. 네, 포도 그림을 네, 먹물로 그린 겁니다. 뒷면에 있는 그림은 월매도와 풍죽도고요. 이 월매도와 풍죽도는 심사임당이 그린 게 아니고요. 다른 분이 그리셨고요. 심사임당은 이희의 어머니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또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유물과 그 다음에 인물들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화폐 속에 나와 있고요. 네, 동전도 보면은 10원짜리 동전에는 네, 통일신라의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나와 있고 100원짜리에는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 7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유물을 만든 시기와 만든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릉비.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고요. 중국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또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은 우리 한반도로 넘어서서 중국의 딱 많은 부분을 네, 고구려가 다스렸지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도 네,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네,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졌고 네, 그렇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인 청자 상감 모란무늬 표주방 모양 주전자. 굉장히 깁니다. 그냥 주전자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길게 붙인 이유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때 만들었는데 고려시대 때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네, 그 뒤에 지금 이제 학자들이 이런 유물들을 연구하면서 네, 형태나 모양이나 그 다음에 무늬 이런 것, 그 다음에 쓰임새 이런 것들을 모두 넣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겁니다. 네, 주전자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런 것들 문화재라고 해서 박물관에 잘 모셔놓지만 옛날에 이런 것들 그냥 직접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삼강 행실 도입니다. 아유, 여기 또 고라고 오타를 냈네요. 선생님이. 도. 네, 조선시대 때 만들었고요. 네, 여기 행실은 여러분들 행동이나 마음가짐 등을 뜻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바른 행동을 알려주려고 네,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1단원에서 학습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네, 크게 6가지를 1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고려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
그리고 고려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조선의 건국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조선이 이 두 전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